지난해 동해안 산불부터 시작된 도내 재난 피해가 1년 넘게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재난의 피해 복구 재원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에 도내 농가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자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영 위기에 놓였던 플라이 강원의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소방 등 재난안전당국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연일 비상근무 중인데요. 걱정은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봄에 발생한 대형 산불을 시작으로 가을 태풍과 코로나 그리고 이번 수해까지 벌써 1년 넘게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속초와 고성 등을 순식간에 집어삼킨 대형 산불. 삼척의 한 마을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 전역에 4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미탁. 불과 1년여 전 강원도를 덮친 대형 재난으로 아직도 다수의 피해민들은 이재민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번에도 비가 올 때는 진짜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또 이게 또 넘어지는 게 아니나 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도내 접경 지역은 비상이 걸렸고 연이은 코로나19의 강원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힘겨운 노력을 조금씩 이어가던 때 이번에는 늦여름 장마가 도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에 관련 공무원들과 소방인력 등의 비상 상황은 벌써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로 누적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강원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539억 원을 적립했지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에 3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면서 현재 125억 원만 남아 있습니다. 걱정은 재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가을 태풍이 강원도를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현재까지의 재난 상황은 기존 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만약에 있을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에 강원도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수확과 출하를 앞뒀던 농가에서도 기록적인 물폭탄에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농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논두렁을 따라 한없이 쏟아집니다. 속절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밭과 비닐하우스도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은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철원에 7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도 영서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논밭은 물론이고 과수원도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수확을 앞둔 사과 등은 바닥에 떨어져 성한 게 없습니다.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이. 그 사과나무는 원래 한 잘만 심어놓으면 20년 동안 수확하는데 20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도내 농경지 피해만 859헥타르가 넘습니다. 그나마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조사 후 빠르면 9월쯤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벽, 콩, 파프리카 등 53개 품목에 대해서 농업인이 직접 농협에 보험 가입을 하셔야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읍면 동사무소에 피해 신청을 하시면 시군에서 피해 내역을 조사한 후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벼 64%, 원예시설 40% 등에 불과합니다. 계속된 자연재해로 농협 손해보험의 적자가 지속돼
과수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률도 올해부터 8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물에 침수된 농작물은 생육이 부진하고 병충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재해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에 상품성 하락에 따른 매출 부진 등 한 해 농사를 망친 피해는 농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1m 이상 하우스가 고추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은 빠진 상태이지만 고추의 뿌리가 세근이 다 나가서 그래서 아마 고추는 다 역병이 다 와서 죽게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농민들은 이미 수확을 앞두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지만 재난지원금은 종잣값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막막함 속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강원도는 11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은 각 시군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체납자들은 재산 압류와 매각 유예를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그리고 자동차 등을 2년 내에 다시 사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 지역 피해자들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요청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도는 덧붙였습니다. 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된 장마가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앞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영서 지역도 이번 주 후반에 비가 내리겠지만 그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비구름이 걷히자마자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날씨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이 오랜만에 우산 없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가판 상인들도 비가림을 위해 씌웠던 비닐을 걷어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긴 장마가 이어져 위축됐던 일상생활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마요만 못 나오고 이렇게 조금씩 오므라가지고 천막 치고 했지. 손님이 나와야지. 비 오는 하나도 안 나서 나오잖아요. 11일 정오까지 영서 남부 지역에 세차게 퍼붓던 비가 오후 들어 차차 그쳤습니다. 이날 오전 영서 지역에 영향을 준 비구름대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강원 중남부 산지와 영서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거치지 않을 것 같던 비구름이 물러가자 곧바로 도 전역에 찜통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11일 동해안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기록했고 대관령과 태백 등 산지도 최고 27도까지 올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고 연일 지속된 강수로 습도가 높아 일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밤사이 최저기온 25도 이상이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장마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오는 16일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는 오는 13일 목요일 오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예상되지만 강수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추가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 않겠지만 이미 오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이번 장마로 철원 장흥에는 8월 들어 무려 1000mm가 넘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 동안 내릴 비가 열흘 만에 내린 셈인데요. 여기에 수백 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홍승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장흥이 무려 1027mm입니다. 동송과 김화 지역은 각각 989mm 그리고 93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춘천 북산의 누적 강수량은 751mm를 기록했고요. 향로봉 781.5 그리고 원주 신림도
강원도 526.5mm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장마 정말 기록적인 물폭탄 수준의 비가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비로 인해서 이재민도 많이 속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인해서 도내에 피해를 본 가구가 모두 201세대, 약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1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이 중에 절반가량인 200여 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나머지 이재민 2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체육관이나 복지회관 등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연이은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쏟아지면서 11일까지 모두 1,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좀 다행히 대부분 귀가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대부분 피해는 폭우가 쏟아진 철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철원에서만 이번 비로 이재민 300여 명이 발생했고 아직 170여 명의 주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실종자도 속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6일에 춘천시 서면에 있는 의암댐에서 경찰정을 비롯한 선박 3척이 전복된 사고 저희가 좀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배에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2명이 현장에서 구조됐고 4명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11일 오전 6시부터 남은 2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에 긴급 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고 헬기와 인력 2천여 명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 의암대 실종자 외에 또 다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도 진행 중인데요. 네. 도소방본부는 지난 5일 홍천 박내천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고 7일 설악산에서 30대 남성이, 8일 인제 내린천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늦게까지 그치지 않고 있는 데다 하천마다 유속이 여전히 빨라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또 그 밖에 피해 현황들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토사 유출로 운행이 중단됐던 태백선 동해 제천 구간과 영동선 동해 영주 구간이 지금 1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금 토사가 유출됐던 이 선로는 대부분 복구가 됐지만 비가 이번 주에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거쳐서 운행을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산사태도 있었습니다. 철원이나 춘천, 원주 등에서 산사태 모두 112건이 발생했고 지금은 모두 응급 복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도 집중호우로 주택 200여 세대가 침몰이 됐고요. 농경지 859만여 제곱미터, 축구장으로 환산하자면 약 한 1,200개 정도 규모가 침수됐고 또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루빨리 비가 좀 그쳐야 할 텐데요. 호우특보는 일단 해제가 된 상태죠? 네, 강원도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도 거의 전 지역에 내려졌던 지금 호우특보가 11일 오후 1시 기준으로는 지금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머물렀던 전체 전선이 12일 북상하면서 이제 강원도엔 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13일에 다시 내려와서 중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산사태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위험 지역 출입을 좀 자제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역대급 폭우와 관련한 피해 현황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이용해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위기에 놓였던 플라이 강원의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중한 여객기가 미끄러지듯 활주로로 들어옵니다. 서핑보드와 여행 가방을 든 여행객들이 양양공항으로 들어섭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TCC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을 타고 온 여행객들입니다. 제주 양양 노선이 최근 플라이 강원의 효자 노선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8월 예약률이 90%를 넘겼으며 김포와 대구 노선도 주말에는 만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선이 만석 행진을 기록하면서 경영 위기에 몰렸던 플라이 강원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8월 국내선 예약률이 90% 이상을 상회하면서 적자폭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성수기는 물론 9월 예약률도 50%를 넘기면서 국내선을 통한 적자폭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국내선 흥행에 힘입어 적자폭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명이 넘는 임직원들의 무급휴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강원도 여행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이미 인구 해변 등 서핑업 종사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렌터카 회사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선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피서객들도 많이 늘었고 지역 경제 많은 활성화에 도움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령공항으로 전락했던 양양공항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지난 9일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양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 6,600여 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해수욕장 이용객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동해본부가 집계한 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보면 고성과 속초보다 양양 지역에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또 지난 9일 하루 동안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으면서 동해안 6개 시군 중 강릉 다음으로 많은 피서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플라이 강원은 양양 김포 노선에 이어 14일부터 양양 대구 노선에 취항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학기를 대비해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을 확대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방역을 한 데 이어 이후 신설된 학원 68곳과 교습소 31곳에 대해서도 추가 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기숙학원과 유아학원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합니다. 올해 횡성한우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올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횡성한우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장 취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한우 판매 등 구체적인 축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이 동해 해경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동해 해경 경찰서에 따르면 72톤 부산 선적 예인선 B호는 지난 3일 밤 10시쯤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펌프 스위치 고장으로 연료유 50리터를 유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신고 지점 통항 선박 17척 중 해상 유출률을 분석해 부산 선박의 혐의를 파악하고 부산 해경과 공조 수사를 통해 도주 선박을 검거했습니다. 네, 지난 2006년 폐관한 원주 아카데미 극장 내부가 14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원주 역사 박물관과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등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8월에 안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돼 영사기와 필름, 옛 포스터, 매표소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 애호가와 건축가의 해설을 들으며 극장을 돌아보는 스페셜 투어와 영화 간판 그리기 체험 등도 펼쳐집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도내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는 등 습한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수요일에는 빗줄기가 점차 줄어들겠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춘천과 홍천은 31도, 동해안으로는 낮 기온이 강릉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빗줄기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영서 지역으로 자주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영동 지역으로도 금요일까지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